안녕하세요.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저는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효동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이상미 임상심리사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심리상담에 대한 다양한 경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가 많아지면서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잘못된 정보로 편견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정신건강에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OX 퀴즈를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정답을 맞춘 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퀴즈를 풀러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은 성격이나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가짐과 관계없이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정신질환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는 뇌의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의 경우 도파민이라는 전달 물질이 일반인보다 많이 분비가 되고 우울증의 경우는 세로토닌이 일반인보다 적게 분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물을 통해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정량 분비하도록 도와주어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울감, 불안감과 같은 불편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차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운전을 하는 것에 더욱 조심히 하게 되죠.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할 시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한 후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동안 몸에 축적되어 있던 약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있던 약물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치료는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더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단이나 변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약이 몸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가끔 약물을 복용하는 분 중에서 약을 먹고 하루 만에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드시지 않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이 내 몸에서 적절히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 농도가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임의로 약을 끊지 않고 1, 2주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서 증상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물 중단이나 변경은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범죄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건을 자극적으로 전달하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10배에서 15배 낮다고 합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런 경고신호 없이 조용히 죽음을 선택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살하려는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가 감정 때문에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신호들을 보내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신호에 관심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지켜줄 만한 자원을 찾아 연결해 준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살 시도자의 자살 재시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시도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인의 약 20에서 25% 높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성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을 통해 자살 시도를 할 에너지가 생길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자살 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살 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비난과 충고, 조언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조언과 개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는 말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것이 도박 중독을 멈추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도박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빚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는 돈을 구하기 쉬워지며 돈 문제가 생겨도 또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시 도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중독은 조절 능력이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손상된 적응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독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OX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문제가 어렵진 않으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퀴즈를 맞추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후기를 남겨주세요.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